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문해력은 500점 만점에 249점으로 OECD 평균인 260점보다 11점 낮았고, 이는 10년 전보다 24점 하락한 수치입니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문해력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4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독서 부족입니다. 학교에서는 교과서 위주의 독서에 그치고 졸업 후에는 사이비 기자가 짜집기 한 신문 기사와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수준이 낮은 글을 SNS를 통해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상대의 말을 이해하고 소통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만을 강조하거나 변명하는 경향이 커져 비논리적인 대화나 궤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직자나 사회 지도층이 공식 석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나이젤 니콜슨과 앨런 버넷의 글은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버지니아는 자신만의 정확한 의미를 표현하는 언어의 보물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즐거움을 혼자서 찾아냈다. 버지니아는 관찰의 재능을 연마하였고 정상적인 것의 기묘함보다는 그 신비에 더욱 마음이 끌렸다. 그녀는 공식적인 교육이 거의 필요 없었다. 역사와 문학을 통하여 스스로 길을 찾았고 평생 동안 언제나 공부를 계속하였다. 폐학계도 심심풀이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심심풀이? 책은 심심풀이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네. 책은 다른 삶, 다른 세상을 다루는 것이야. 심심풀이와는 거리가 멀어. 케빈경, 짐은 다른 세상을 더 알고 싶을 뿐이야. 짐이 심심풀이를 원했다면 뉴질랜드로 갔겠지. 브리핑은 독서가 아니야. 사실 브리핑은 독서와는 정반대지. 브리핑은 간단하고 사실에 입각한 것이고 요점만 추린 것이야. 반면 독서는 자유롭고 광범위하고 쉴 새 없이 마음을 끌어. 브리핑은 대상을 축소시켜 가두지만 독서는 대상을 활짝 열어놓지. 둘째, 아직도 한자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국어보다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면 세대 간 소통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표현이 젊은 세대에게는 지루한 사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또 우천시 시민회관으로 장소를 변경한다는 문장은 우천시에 있는 시민회관으로, 춘부장은 잘 계시냐는 말을 춘시성을 가진 부장이라는 뜻으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사자성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의를 제기한다라는 말로 잘못 이해하거나, 얼마 전 내란에 실패한 국방부 장관이 중과 부적이라고 말했다는데 이 말을 중하고 부적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자성어 대신 적을 이용하여 적을 처단한다, 상대의 수가 많아 이기기 어렵다라는 상황에 맞는 쉬운 한국어로 풀어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한글과 한자어의 섞어쓰기입니다. 한글은 소리를 표기하는 표음 문자이고 한자는 뜻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입니다. 이 둘을 무분별하게 섞어 쓰면 의미 파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는 세 개의 손이 필요합니다. 바로 오른손, 왼손, 그리고 겸손입니다. 라는 문장은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신체를 표현하는 한글과 성격을 표현하는 한자어를 뒤섞은, 즉 서로 다른 개념을 뒤섞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말장난은 개그나 오락적 상황에서는 적합하지만 진지한 대화에서는 오히려 문해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의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책을 쓸 때 신중하고도 조심스러워야 하는 법이다. 아녀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쓴다면 엉망으로 쓴다 해도 상관없지만. 넷째, 한자와 미신을 연결하는 망상적 사고입니다. 한자와 미신을 억지로 엮으면 논리적 사고를 방해하고 문해력을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토론회장에 한자 용어 왕자를 손바닥에 쓰고 나왔던 짓이나 최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날짜와 시간을 조합하여 한자의 왕자를 만들어내는 주장은 비합리적이고 망상적입니다. 이름의 한자 풀이로 운세를 판단하거나 개명하는 것도 미신에 빠진 망상적 사고입니다. 대부분의 미신이 한자와 결합된 상태로 나타나는 만큼 한자 사용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자는 법률, 학술, 의학 등 극소수의 분야에서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어휘력은 문해력의 일부에 불과하고 문해력의 가장 큰 부분은 이해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입니다. OECD에서 한국인은 나이가 들수록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보고했다는데 이는 현재 한국의 기성세대가 독재시대에 세뇌되어 사회에 대한 이해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최근 검찰 독재자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의 문제에서 상황을 재빠르게 이해하고 비판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도 이를 증명합니다. 한국인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꾸준히 좋은 책을 읽고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한자어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한자보다 한글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고사성어나 한자 지식을 자랑하는 짓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한국인의 문해력 평균을 높이고 세대 간의 소통과 상호 이해를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기성세대가 디지털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적응하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4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부터는 사회 지도층이 한자 사자성어로 인사를 건네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고 디지털 시대의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한글과 한국어로 새해 인사를 하는 관행을 만들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베이징 글로벌 AI 컨퍼런스장. 세계 각국의 AI 전문가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중국 최대 AI 연구소 왕진후이 소장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중국 AI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발표를 예상했지만 그의 첫 마디는 폭탄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자의 한계를 정면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는 한글입니다. 왕진후이 소장은 칭화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중국의 대표적인 AI 전문가입니다. 특히 문자 인식 AI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연구 경력을 가진 그는 중국 정부의 차세대 AI 발전 계획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자야말로 가장 완벽한 문자 체계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한자야말로 인류 문자의 정점이라 믿었죠. 그런 그가 20년간의 연구 끝에 도달한 결론은 그동안의 모든 신념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한글의 우수성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수만 개의 개별 문자들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는 AI에게 너무나 비효율적인 학습 대상이었죠. 마치 각각의 문자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AI가 한글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한자보다 최소 8배 이상 빨랐거든요. 한글의 체계는 마치 현대 컴퓨터의 이진법처럼 단순하면서도 정교했습니다.
한글은 완벽한 모듈식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본 요소들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마치 디지털 코드와 같았습니다. 같은 내용의 텍스트를 처리할 때 AI는 한자로 된 텍스트보다 한글 텍스트를 평균 11배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AI의 학습 패턴이었습니다. 한글을 학습한 AI는 마치 인간처럼 문자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한자 학습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한글의 과학적 체계성은 AI 시대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는 마치 컴퓨터의 모듈식 프로그래밍과 같았고 소리와 문자의 직관적 연결은 AI의 패턴 인식에 이상적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이미 AI 시대에 완벽한 문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미래 기술을 위한 완벽한 알고리즘이었던 거죠. 특히 메타버스와 같은 미래 기술에서 한글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3차원 가상 공간에서 한글은 뛰어난 가시성과 처리 효율성을 보여주었고 AI와의 실시간 상호작용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는 한글입니다.